번째 세션입니다. 국회전자도서관과 한국교육소설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국회전자도서관과 한국교육소정보는 전국의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전자도서관 사업을 구축한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소정보의 검색을 방식이고요. 보시다시피 도서자료, 논문, 학술기사 위주의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음악 자료들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국회도서관 사이트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국교육소정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결과물은 대부분 소외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교육소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가 최격하우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성과 같이 학위 논문, 학술진 논문, 단행본 이런 식의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데이터베이스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원본 비율, PDF 파일로 다운로드 수 있음을 표시하고 도움말이 알기 쉽게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대학의 서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온라인상에서 바로 PDF 파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자료의 내용이 특정 콘텐츠, 논문 또는 학술기사, 아까 보셨다시피 편향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유형의 대부분이 텍스트 이미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논문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특정 논문 자료의 경우 관련 기관에 정해진 컴퓨터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유료 서비스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창작음악 분야에서 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여기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소정보원에 수록된 자료들이 대부분이 특정 대학 교수님들의 자료들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작곡가들의 창작음악 자료들은 있긴 있지만 거의 수록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성대학 교수님들은 한국에서 한 5에서 6개 교수님들의 자료들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분야 자료들의 대부분이 논문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프라이버시가 안 되는 예를 보여줄 수 없고요. 좀 잘 되어 있는 예 중에 얼마 전에 작성하신 김정희 선생님의 검색해보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기타 자료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검색 방식이 단어가 일치하면 그냥 검색이 되는 방식이라서 동명이인의 자료들도 같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희 사전에서 이건 정치인 김정희이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아는 김정희 선생님 자료들이 아니죠. 그리고 음악에 관한 주제별 분류가 약하며 세부 주제별 분류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희 선생님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가 있으면 그냥 검색이 되는 방식이라서 김정희 선생님 작품 외에 다른 검색기로도 많이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작품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작품, 실내악 작품, 또는 국악고, 화학고 이런 식의 카테고리로 검색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어만 일치하면 전부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제별 분류가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인데요. 음원이나 동영상 자료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행본이나 이런 음원 자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서비스가 되지 않고요. 직접 국회 도서관이나 각 대학에 찾아가야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나 학술 기사 외에 다른 형태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허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논문이나 학술 기사 같은 경우는 각 대학의 서버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음원 자료, 동영상 자료, 그리고 강의본, 악보 이런 것들을 전혀 국제도서관이나 한국교육도서관이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상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죠. 이 말은 만약에 50년 뒤, 100년 뒤에 특정 대학 교수님들 자료 외에는 전부 다 자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해외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형 도서관은 영국의 국립도서관입니다. 런던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 도서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녹음한 음악, 공판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록, 도장, 인쇄물, 그림 등 세계 모든 언어와 형식의 항목을 1억 5천만 개가 올려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영국의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가 틀린 뭐냐면 포퓰레이션을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검색 옵션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브젝트를 두면 주제별 분류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항공마다 주제별 분류가 잘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음악 부분에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인터넷 사이트를 제가 캡처한 화면이 PPT에 캡처한 화면이 이 부분입니다. 일단 자료의 양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10만 권의 필사본과 그리고 150만 권의 악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거죠. 오버부터 보신 분들이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캡처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대형 도서관의 음악 컬렉션은 모든 유형의 음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와의 연결을 통해 자료를 함께 공유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인쇄본과 필사본, 악보, 레코딩, 콘서트 프로그램, 음악 관련 서적과 전기 가능물 데이터베이스의 외부 링크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 가지 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인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뮤직 온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뉴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뮤직 레슨 온라인, 뮤직 맨스크립트 온라인, 디지털 프린트 쉿 뮤직, 이 세 가지 옵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 레코딩 온라인 서비스로 클래식, 현대음악, 재즈와 대중음악, 월드뮤직과 전통음악을 대형 도서관 자체 서버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인 음악 레코딩 온라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이런 5만여 개의 음원 자료들이 브리티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인 뮤직 맨스크립트 온라인 서비스는 음악 필사본 온라인 서비스로 옛 대가들이 악보 필사본을 실전에 옮겨가려 온라인상에서 열리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아까 발표하셨던 선생님의 예는 우리나라 비밀들이 쌓여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키워드를 치면 필사본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합니다. 여기 대문에 보면 몇 가지 예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필사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필사본 10만 원의 필사본들이 스캔을 해서 전부 다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디지털 인쇄 악보 서비스로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고음악, 노래 시대의 대중음악 악보들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메뉴입니다. 작곡가 목록, 참고문헌, 연구 안내 목록이 대형 도서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동되어 알파벳으로 전송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자만 있자면 찾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옵션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입니다. UK,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와 아일랜드에서 열린 콘서트 프로그램들이 연도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콘서트를 하면 작곡가나 아니면 연주자들이 프로그램 소장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다 소실되죠.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사소한 콘서트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뮤직 앤 더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이 옵션을 보시면 음악 연구가들을 위해 음악자료 관련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장소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도서관을 방문하시면 음악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많이 없죠.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음악 전문가들이 항상 상주해서 이런 음악 관련 자료를 찾을 때 상담을 하고 연구자들 도와주는 이런 직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 보시면 대형 도서관 음악 자료들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연도가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연도를 기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루 스탬프는 합법적인 방법을, 레드 스탬프는 구입 방법으로, 그린 스탬프는 영국 도서관에 기부하는 거, 주로 아마 희귀 자료들에 대한 연도 추적 방식들이 기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닝 뮤직 인더 카탈로그를 보시겠습니다. 대형 도서관과 더불어 UK 전체 도서관의 자료와 온라인 사이트에 음악과 음악 관련 자료들에 대한 카탈로그를 통합해서 제공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검색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 인쇄된 악보 검색을 위한 메뉴고요. 두 번째는 필사본과 음악 관련 음악 검색, 세 번째는 음악 서적, 음악 전기 가능물, 콘서트 프로그램 검색 메뉴고요. 네 번째는 음악 자료들 중 특별히 일으켜진 검색 컬렉션에 대한 검색, 다섯 번째는 영상과 음악 음량 자료에 대한 사용, 다섯 번째는 음악계 음악 생인들에 대한 사용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이런 검색 방식들이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대도서관과 같은 서비스입니다. 열람 가능한 논문들에 대한 생인들, 일반 논문 외에 대형 도서관에서만 특별히 검색할 수 있는 대표 논문들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일한 서비스입니다. 뮤직 레퍼런스 서비스입니다. 음악 참고 문헌 관련 서비스로 그건 온라인 서비스는 되지 않고 오프라인 서비스만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뮤직 웹사이트고 클래시컬 뮤직 리서처 이 부분도 이 메뉴에서는 중요한 게 웹사이트와 허브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연구도구, 음악 서적, 논문, 아티클, 필사본, 인쇄된 악보, 레코딩, 음악 이론 등에 대한 대형 도서관 내부와 외부 사이트들의 링크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작곡가 자료들로 주요 클래식 작곡가에 대한 자료에 대한 외부 링크가 작곡가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UK 출판사와 음악협회들의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뉴를 보겠습니다. 네, 링크들의 모음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뮤직 퍼블리셔 보면 출판사들에 대한 링크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네, 대형 도서관만 접속하면 바로 출판사들의 목록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제인 노트를 보신다 그럼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출판사 사이트로 들어가서 출판사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죠.
아더 뮤직 어버니제이션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운된 뮤직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프로모션과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웨이즈 뮤직 인포메이션 센터와 그리고 컨템포러리 뮤직 센터 아이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와 프로모션 기능을 수행하는 사이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갖고 싶은 그런 사이트이기도 한데, 그래서 돌아보시면 네. 날리지하고 여기 이쪽은 여기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나머지 메뉴들은 작곡가들을 프로모션할 수 있는 메뉴들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4만여 개의 악보들을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전부 다 현대과학 작곡가들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의 점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작곡가인데 요즘의 점을 보시면 아이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1205건에 5개의 지금 리저트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스코어와 스코어 필드와 그리고 레코딩에 대해서 전부 다 온라인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데이터베이스가 다운된 뮤직 사이트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와 바로 연동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샘플러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무료 현대음악 그런 자료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대음악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위한 현대음악 교육 자료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외부 링크와의 허브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컨템포러리 뮤직 센터 아이들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 컴포저를 클릭하게 되면 네,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네, 구성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네, 뮤직센터 웨이즈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좀 깨져서 나오는데요. 웨이즈는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좀 깨져서 지금 제가 라이브러리 보였는데 네, 이렇게 보면 웨이즈 구조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A부터 Z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모두 이렇게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와 연동돼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뉴인 클래시컬 뮤직 사운드 레코딩 메뉴를 보겠습니다. 상업 음반, 방송된 음원, 출판되지 않은 음원, 연설 또는 강연 음원, 기부된 음원 등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좀 들어가 보시면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까 보셨던 이런 사운드 레코딩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자세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접속하셔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 나라도 국회도서관이나 아니면 한국국소정보연구원에 주제별로 이렇게 특화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작곡가협회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프로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작곡의 모든 이사님들이 수고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위키피디아, 유튜브, 페이스북, 홈페이지,
그리고 메일링 서비스, 뉴스레터, 블로그 링크 기자 이런 식으로 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키피디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한국 작가협회는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작가협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걸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페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작가협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인데요. 작가협의 위키피디아 페이지 역할은 현재 가장 공용성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는 의미가 있고요. 위키를 통해 작가협을 검색했을 때 하나단체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위키 안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 작곡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변신할 수 있고 내용이 끊임없이 갱신되며 덕분이 편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컨텐츠가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활용해 위키 안에 한국 작곡가의 페이지와 한국의 현대막 작곡가의 데이터를 모시며 개방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보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현대막 작곡가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개방형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수축할 예정입니다. 위키는 누구나 다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 누구나 다 이곳에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작품과 자기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게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만 잠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저희 개설했고요. 작협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2014년 이후 작협이 주관하는 실력 작곡과 관련 세미나 등의 동영상 자료와 작협단체, 타가단체의 동영상 자료의 보존과 공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작곡가협회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했던 신약 작곡대전의 연주의 동영상들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육성 저장용 유튜브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세미나와 인터뷰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쪽 채널은 작별 산하단체 동영상들이 모두 수록이 될 예정입니다. 작별 산하단체는 총 30여 개의 단체들인데요. 여기에 음악 자료들이 모두 한 번 채널에 수록이 될 예정입니다. 유튜브의 장점은 동영상과 개방성입니다. 단점은 동영상 정렬이나 카테고리 문제에 대한 자유도가 떨어져 데이터베이스로 수준이 약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튜브 원 채널이라는 DL에 적용이 되면서 정렬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데요. 여전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정책이 개편될 때마다 강제적으로 채널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범용성과 개방성의 장점이 있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상당히 취약하여 아카이브의 본연의 기능인 자료 축적을 통한 유산의 핵심이라는 관점으로 말할 때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나중에 없어질 수 있는 문제고요, 무료화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협에서는 작곡가 스스로 자신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와 더불어 유튜브를 비롯한 범용성 있는 온라인 공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권장합니다. 이렇게 작곡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 만든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한국 작곡가협회는 위키피디아의 한국 작곡가협회 페이지 안에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대음악 작곡가 기록이라는 메뉴와 연동시켜 개방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까 보셨었죠? 위키피디아 페이지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는 방법을 작가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계획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꾸 끝내시라고 해서 지금 잠깐만요.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위키피디아 하실 때 이게 사실 워드패드처럼 입력하시면 이게 안 되고요. 위키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이 있는데 이게 언어를 배우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소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백병건 선생님 제가 만든 소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실 때 그대로 컨트롤-C, 컨트롤-V 하신 다음에 붙이면 됩니다. 붙이신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채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매뉴얼을 올려드리면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네, 저희들의 학교의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지금 개설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800명의 친구들이 있죠. 네,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악회 정보를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또는 페이스북에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의 사이트에 정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친구들이 페이스북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일링 서비스를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인데요. 그럼 작업의 시정태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부분인데요. 작업계의 소식을 전하는 기능과 작업의 아카이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PC 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화되는 환경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대표적인 홈페이지입니다. 보시고요.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네. 황성호 이사장의 취재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서비스로 작곡계의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받습니다.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는 김범기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작곡계의 주요 동선과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다른 매체와 달리 뉴스레터는 독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것으로 작곡가뿐만 아니라 학생, 언론인, 타 예술인, 기타 정책 담당자 등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뉴스레터 아카이브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시리아 사건에 대한 내용들 유튜브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보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생산업체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들, 산업단체 소식,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학생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여 바랍니다. 사업계 여러분들 꼭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연대망세 소식, 그리고 작품 공모에 대한 소식, 그리고 연주회 소식들이 칼렌더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 학생기자단입니다. 블로그는 지금 홍승기 선생님께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작품에서는 제1기 학생기자단을 한국의 주소국에서 운영했습니다. 학생기자단은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작품 산하단체들의 연주회를 참관하고 국내외 작곡가 연주자들을 인터뷰하고 사회 유명인사들을 인터뷰하여 이를 블로그를 통해 소식을 전하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보면 링크에 보시면 학생기자단의 블로그 주소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기자단들이 음악회를 생각한 다음에 음악회에 대한 감상문들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얼마 전에 했던 한홍기 선생님 연주에서 감상문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네. 네, 사실 이런 밝은 모습들이 저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믿고 끝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많은 콘텐츠들이 생성되고 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서게 국내의 생산음악 관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프로모션의 현황을 해외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시점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홍성호 이사장의 취재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이어가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이 잘 없는 현상화에서 한계가 나옵니다. 작업에서는 위키피디아,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범용화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용성과 개방성의 장점이 있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상당히 취약하여 아카이브의 본연의 기능인 자료 축적을 통한 문화유산의 계승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단기적으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영국의 사례와 같이 각 기관과 개인의 창작음악 자료에 대한 보존과 공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의 확충도 절실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앞으로도 창작음악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프로모션 사업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창작음악 자료들의 보존과 글로벌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이교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교원 선생님께서 우리 국내와 국외의 온라인 사이트 프로모션 현황을 소개해 주셨고요. 이런 오늘 발표는 개인 연구하시는 분들, 작곡하시는 분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과 교육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작곡가협회에 대해서 3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이현방 전 이사장님께서도 그 뉴스레터와 이메일 같은 그런 많은 작업을 하셨습니다. 2013년에 출범한 우리 황성호 이사장님 그 작업의 체제는 가장 차별화된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홍보 체제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바다로 나가는 어린 거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감히 그 우리 한국 창작음악계의 작곡가협회와 안코가 우리를 모두 큰 바다로 인도할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시간 동안에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그냥 2시간이 순식간에 갔는데 여러분들 3부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10분간 간단히 휴식을 하시고 5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3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